암호화폐 생태계의 길을 밝히는 크립토 라이트하우스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5일입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지금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성에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채굴 노드는 채굴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그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저장하는 풀 노드는 보상금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수익에서 그 풀 노드를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지 않으면 풀 노드 운영이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비트코인은 그 대규모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정부에 상당히 로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비트코인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그런 모양새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더리움은 가격이 상당히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대 이더리움 가격의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트럼프는 정말 이더리움 킬러가 될 수 있을까입니다. 내면을 들어가 보면은 이더리움은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지속 가능성 있는 그 이더리움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예, 2018년에서 2021년 사이 비트코인은 기술적으로 거의 발전한 게 없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더리움이 스마트 계약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 혁신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측면에서는 그 이더리움에 대한 견제가 일어나면서 논쟁이 심화가 됐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그 비트코인만 최고라고 하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비트코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5년 사이를 보면은 이더리움이 더 머지라는 이름으로 지분 증명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전에는 이더리움도 프루프 오브 워크 작업 증명 방식이었습니다만은 POS로 전환이 2022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POW로 작업 증명으로 계속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초당 7개 정도의 트랜잭션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비트코인은 그 블록 크기 10분마다 하나씩 만드는 그 블록 크기도 그냥 그대로 초창기와 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간 동안에 비트코인은 ETF를
승인이 됐고요. 드디어 2025년에 오면은 정부 및 기관이 비트코인을 우호적으로 지급해줘서 디지털 골드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만들 때 이 비트코인은 피어-투-피어 캐시 시스템, 그래서 현금 시스템, 그래서요. 거래하는, 그러니까 제3자의 개입 없이 개인과 개인 간에 암호화폐를 현금처럼 그렇게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목표로 해서 비트코인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 기능은 하나도 초창기 개념과 달라진 게 없고 오직 탐욕과 그런 어떤 투자의 상징인 디지털 골드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025년 3월 15일 현재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준비금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공식 인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비트코인을 거래해서 그 중앙거래소에서 사고 팔도록 거래해서 돈을 가장 많이 번 그 바이낸스의 CZ 창펑자원은 그 한때 그 어떤 법률 위반을 했어요. 그 사람이 바이낸스 CEO에서 물러났습니다. 제재를 받고요. 근데 이제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서 다시 이제 정부와 밀착해서 이게 이제 트럼프 가족이 그 바이낸스 거래소의 미국 계열사에 대한 재정적 지분을 인수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는 이런 사실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청풍자원은 그것을 부인했어요. 근데 뭔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비트코인을 공식 디지털금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바이낸스 같은 그런 암호화폐 부자들이 정부에 대해서 그 정부에 좋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정부가 잘 지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그래프가 그 이더리움 대 BTC 가격인데 비율인데요. 비율인데 이게 2024년 9월 정도만 하더라도 0.04 정도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2025년 3월 14일 기준으로 보면은 0.023입니다. 50%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비트코인은 정치적 지원을 받고 있고 이더리움은 엄청난 기술 혁신을 하고 있지만은 이 영향이 지금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가격이 이제 유지되도록 해주는 반면에 이더리움은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구조적 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는 데 비해서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암호화폐 및 이더리움 네트워크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더리움이 지속 가능성이 없는 그런 네트워크이냐, 블록체인 네트워크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더리움은 지속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더리움 네트워크이고요. 지금까지 기술 혁신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이더리움 계정 모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발행과 보상, 그 다음에 검증 노드, 검증자 손익분기점 여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오늘 방송 내용이 좀 많아서 5, 6, 7은 내일 방송하겠습니다. 요거는 2부에서 하겠습니다. 2부. 2부에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BTC 극대주의와 정치 그리고 이더리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고요. 이더리움은 혁신 중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계정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정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하나는 외부 소유 계정과 계약 계정입니다. 특히 이더리움의 혁신은 이 계약 계정의 사용인데요. 계약 계정이라는 것은 CA, Contract Account라고 하는데 CA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니까 솔리디티로 짜여진 프로그램 코드가 들어있습니다. 프로그램 코드요. 프로그램 코드가 들어있어서 이 프로그램 코드는 블록체인에 배포가 되어 있는데 실행이 어떻게 실행시키느냐 하면은 어떤 트랜잭션이 그 블록체인에 있는 그 계약 계정의 프로그램 코드를 실행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더리움 블록체인이라는 것은요, 블록 시간 동안의 트랜잭션들과 업데이트된 글로벌 상태를 기록해 나가는 특수 분산 원장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블록 시간이 보통 이더리움은 이게 한 12초 정도 됩니다. 12초. 2016년부터 그 2025년까지 거의 쭉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한 12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 하나의 블록이 만들어지는 요 블록 시간이에요. 여기 한 12초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 블록 시간 동안에 여기 12초인데 이때 만약에 요 TX01 에서 TX-N-1까지 이 N의 개의 트랜잭션이 도달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그 트랜잭션들은 그 먼저 제한자 노드가 먼저 그 트랜잭션들을 가지고 실행을 시켜봐요. 그러니까 TX0가 실행하려고 하는 어떤 스마트 계약을 실행시켜 봐서 그거를 이전 그 상태에서 TX0를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쭉쭉쭉 계속 적용해서 TX-N-1까지 마지막으로 적용한 상태가 SN이면은 이제 상태가
이전 상태가 여기에서 요걸로 업데이트 됐죠. 그러니까 계약 계정의 그 상태가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요 블록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된 상태 여기다가 해서 요 제한자 노드가 이런 블록을 하나를 제한을 하는 거죠. 예, 제한을 합니다. 그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트랜잭션에 대해서 상태 변경을 시도를 한 요 상태죠. 요 상태를 제한을 해서 그 블록을 만들어서 그 블록을 모든 이제 다른 검증자 노드에게 전파를 합니다. 전파를 하면은 그거를 받은 검증 노드는 제한된 블록을 받아서 검증을 하는데, 검증하는 게 이 검증 노드들도 이 도달한 이 트랜잭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이 S0 상태도 블록체인 사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검증자 노드는 똑같은 이 과정을 한번 실행을 해보는 것이죠. 자기가 갖고 있던 검증 노드가 갖고 있던 이거, 검증자가 갖고 있던 이거를 이용해서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나오면은, 검증자 노드가 실행해서 이게 나오면은 여기 있는 거요. 그 제한자가 제한한 이 상태 바뀜, 이것과 검증자 노드가 해봤을 때 상태를 서로 같은지 다른지 비교를 합니다. 비교해서 같으면은 이제 각각 사본에 이런 블록을 하나를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모든 검증자 노드가 이 사본을 가지고 있게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역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상태, 블록체인에 갖고 있는 이 상태를요, 전역 상태를 하는데, 계정 잔액이라는 것은 요런 계정요. 외부 소유자 계정의 잔액, 그 다음에 스마트 계약 계정의 상태, 이런 스마트 계약 계정의 요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것을 계속 추적하는 것이 그걸 전역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각 블록 시간 동안 하나의 선정된 제한자 노드가 블록을 만들고 이를 전파하면은 다른 모든 검증자 노드가 이 새로운 블록을 검증하는 것이죠. 검증합니다. 그래서 그 이더리움 보안에 기여한 보상을 해주는데요. 제한자와 검증자에 대한 보상 처리를 해줍니다. 이 보상 방법은 모든 검증자 노드는 지분을 스테이킹을 해야 됩니다. ETH 스테이킹. 그러면은 이더리움 블록의 그 제한과 검증에 참여를 하면은 그 이자 형태로 ETH를 발행을 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검증 노드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4,071개 정도가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되고 있고요. 대한민국이 89개 정도 있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많고요. 검증자가 되기 위해서는 ETH 스테이킹이 필요합니다. 또 제한자 노드는 블록을 제한하는데
검증자 노드 가운데서 블록 시간마다 무작위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분을 이제 맡겨놓기 때문에 그 블록 제한이나 시기 적절한 검증 등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죠. 그렇지만은 검증을 늦게 하거나 부정확하게 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페널티가 부여됩니다. 지분을 뺏는 거죠. 그걸 슬래싱이라고 합니다. 이더리움 검증자 노드의 손익분기점을 보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은 한번 봅시다. 비트코인은 채굴로드요. 채굴로드가 블록을 만들죠. 블록을 만드는 게 채굴로드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으면 비트코인은 있을 수가 없고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하는 일은 블록을 계속 만들어서 이어가는 겁니다. 10분마다. 근데 그 블록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채굴로드죠. 경쟁적으로, 물론 경쟁적으로 만들지만요. 채굴로드가 블록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채굴로드가 블록을 만든 대가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보상을 받습니다. 채굴로드만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비트코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근데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블록을 만들어서 계속 이어붙이게 하는 거다. 블록 만드는 곳은 채굴로드다. 그 채굴로드에게 보상을 해줘야지만이 채굴로드로서 참여를 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문제는 이제 블록을 만들 때 이게 이제 작업 증명 방식으로 비트코인은 만들죠. 거기다가 이것을 경쟁적으로 경쟁을 합니다. 채굴로드끼리요. 그래서 그 에너지 소비, 전기 소비량을 보면은요. 비트코인은 물론 상대적인 수치인데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200 정도예요. 200. 그 유튜브를 보면은 그 동영상을 관리하는 유튜브가 한 244 정도고요. 금, 골드 광산에서 그 캐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에너지 비용을 하면은 240 정도입니다. 거의 동급이죠. 이거 세 가지가. 그런데 자, 운영 비용은 어떻게 보상을 할까요? 유튜브는 그만큼 광고 수입이 있습니다. 광고. 예. 이 전기 소비량을 충분히 커버하고 남을 광고 수입이 있습니다. 골드 마이닝, 금 캐는 곳요, 광산. 여기도 이 전기 소비량을 충분히 커버할 만큼의 그 금, 골드요. 골드를 팔면 되잖아요. 채굴한 골드를. 실질적으로 금값이 있으니까 그걸 팔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전기는 똑같이 이렇게
이것들과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전기는 들어가는데 보상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 얘기죠. 그게 이제 비트코인을 발행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발행을 했어요. 비트코인을 발행해서 보상해 줍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4년마다 반감기를 둬가지고요. 이게 전체 채굴량을 제한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인데, 예, 지금은 채굴 하나 하면은, 블록 채굴 하나 하면은 3 정도밖에 주지 않습니다. 3비트코인 정도요. 3.12인가 밖에 주지 않습니다. 이때 한 12.6인가 이렇게 줬거든요. 이 4년마다 반감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뚝뚝뚝 떨어집니다. 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4년 후에는 1비트코인 정도밖에 안 줄 건데, 이게 수지 타산이 맞느냐는 거죠. 그 방법은 이 채굴로드가 계속 채굴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요, 이때 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반감기, 이때보다 가격이 2배가 올라가야 되고, 예, 이때보다 또 4배로 올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4년마다 최소한 2배 정도로 이렇게 2배로 올라가지 않으면은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운용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블록을 만들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금도 아니고요, 광고 수입도 아니고, 내재 가치가 없는 그 상태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가지고 단지 반감기라는 이유만으로 가격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2배, 3배, 4배 이렇게 4년마다 2배씩 끌어올려야지만이 그나마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운영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보면은요, 이더리움에서는 이 데이터를 봅시다. 상대적으로 0.01밖에 안 됩니다. 전기 소비량이요.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에서는 검증자 노드에게 손익분기점에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예, 이더리움의 하루 거래량을 보면은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에서 블록 시간, 블록 하나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이 12.5초로 이렇게 조금은 좋아지고 있고요. 그 대신에 블록 크기도, 이더리움 블록 크기도 계속 이렇게 증가되어 왔습니다. 예, 상세한 해석은 2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더리움의 그 기술적인 혁신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달에 더 머지가 일어났고요. 이게 이제 POS로 바꾼 겁니다. POS로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 탱큰 업그레이드에서 이
레이어 2 개념에서 블랍 트랜잭션을 해서 블랍 처리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2이 많죠. 그 레이어 2 체제를 갖는 이런 그 이더리움 생태계를 바꾸는데 혁신을 가져온 게 댕컨입니다. 그래서 그 레이어 2들을 보면은요, 뭐 베이스, 옵티멈, 아비트럼 이런 것들이 레이어 2 체인으로 지금 이용되고 있고요. 이것도 상세한 내용은 2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의 발행과 소각 측면에서 봤을 때도요, 지금 ETH를 스테이킹 하도록 하고요, 검증자 노드들은 스테이킹을 하도록 해서 스테이킹한 검증자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쭉 스테이킹 양이 늘었어요. 지금 보면은 스테이킹 양이 이 정도가 되고요. 스테이킹 되어 있는 비율이 전체 이더리움 공급량의 거의 한 30% 정도가 스테이킹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발행을 하는데 1년에 약 85만 ETH를 발행을 합니다. 이거 스테이킹 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주기 위해서요. 검증자 노드에게 보상을 주기 위해서 발행을 합니다. 자, 발행을 할 때, 그때 이제 당연히 또 지금 소각을 하거든요. 소각. 그 거래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소각을 하기 때문에, L2 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L2 체인도 블록 트랜잭션을 처리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또 다시 소각하는데요. 그래서 더 머지 이후에 거의 발행한 양, 스테이킹에 대한 보상으로 발행한 이 양과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소각한 양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전체 공급량을 이더리움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요 시계가 지금 1년에 약 82만 ETH를 발행을 했고 약 80만 ETH를 소각을 해서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발행과 소각으로 머지 이후 안정적인 총 공급량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BTC와 이더리움 상대적으로 이제 BTC는 가격이 안정되게 유지되고 있고, 이더리움은 상당히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ETH 대 BTC의 비율이 이렇게 작년 12월 이후에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논쟁이 뜨거운데요. 아무튼 그런 분위기는 이 BTC 극대주의자, 기술 혁신 없이 비트코인을 최고라고 하는 극대주의자, 이 사람들이 유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지분 증명으로 전환했고요. 2022년도에. 그래서 이더리움은 에너지 소비나 그런 게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거기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POW로 계속 하고 있어서 지금 채굴자들의 수익성에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비트코인은 이런 ETF나 이런 어떤 금융, 기존 금융과 협력해서 어떻게 돌파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25년 현재
트럼프는 그 비트코인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준비금 명령을 내려가지고 비트코인을 살려주려고 하고 있고 그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공식 인정한 것이죠. 그 다음에 바이낸스의 그 전 CEO인 창펑 자오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 그 로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은 지금 정치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더리움은 그냥 오직하게 기술 혁신만 하고 있다가 지금 어떻게 정치적 지원을 받고 있는 비트코인에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비트코인 봅시다. 비트코인은 원래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8년도에 비트코인을 만들어냈을 때 이걸 피어투피어 현금 시스템으로 그렇게 비트코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025년 현재 특수 계층들이 통제하는 디지털 골드로 그렇게 자리 잡아 버렸습니다. 상징적인 그림이 여기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지금 엘리트들만을 위한 자산이 되어버렸습니다. 뭐와 같이? 벽에 걸려있는 피카소 그림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예, 피카소 그림처럼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어떤 기술 혁신이 없다면은 이때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입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 블록체인 네트워크. 없다면은 앞으로도 계속 그냥 디지털 골드지에 고정될 가능성이 크죠. 이런 피카소 그림처럼요. 희귀하니까 부자들이 살아. 그래서 돈 많고 또 뭐 견딜만 하고 이거 저 피카소 그림 돈 없다고 안 팔아도 될 정도 되는 사람요. 가격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안 팔아도 될 정도 되는 사람, 인내심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뭐 무게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옮기는데 힘이 드는 것도 아니고 피카소 그림처럼 도둑 맞을 염려도 없고요. 얼마나 깨끗하고 희소한 그런 자산입니까? 그거는 이제 부유하고 이런 이 정도 돈은 가지고 견딜 수 있는, 가격이 떨어져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고요. 보통 사람들이 이거를 비트코인을 현금처럼 이 피어투피어 현금 시스템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꿈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비트코인은 그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야기했던 피어투피어 현금 시스템은 아니라는 거죠. 디지털 골드로서 벽에 걸려있는 피카소 그림처럼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부자들한테는 좋죠. 깨끗하고 희소한 자산이니까요. 근데 이더리움은 어떻습니까? 이더리움은 더머지에서부터 확실해졌는데요. 2022년 9월요. 디파이 시스템은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중앙기관이 운영하는 금융과 분산화 금융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영희가 철수에게 옛날에 보낼 때는 뭐 은행이나 중앙기관을 통해서 보내고요.
중간에 은행 직원이 개입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은 영희가 철수에게 디지털 자산을 보낼 때 전혀 사람 개입이 없어요. 사람 개입이 없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고 또 스마트 컨트랙트 이게 이제 웹3라고 하기도 하고 DApp으로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예, 이쪽에서 이제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로 인해서 2025년도에 와서 봤을 때 오히려 이더리움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목표로 했던 그 진정한 피어투피어 현금 시스템을 이더리움이 혁신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더리움이에요, 지금. 그런데 정치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은 가격을 그나마 유지하고 있고 이더리움은 가격이 하락되고 있습니다. 이 이상한 일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이것으로 2025년 3월 15일 크립토 라이트하우스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예, 감사합니다.